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이자 정형외과 전문의 차정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윌슨병원에서 척추와 뇌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최우성입니다. 네, 원장님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손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손만 아파서 오는 게 아니라 두통도 있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오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가장 흔한 이제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손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 허리잖아요. 오늘은 특히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하게 말하는 디스크라는 게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허리 디스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병명은 아니고요. 정확한 명칭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골로서 그 젤리 같은 부분의 구조물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성 통증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는 바로 회복이 되는데 가끔 통증 위치가 허리가 아니라 약간 엉덩이 쪽, 엉치나 아니면 다리 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나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고 오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네, 수술이 첫 번째 치료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통증으로 왔을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또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로는 허리 디스크 있다고 다 수술하는 경우는 10% 미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급성 통증으로 오면은 기본적으로 뭐 엑스레이를 찍고 급성 통증을 보일 때는 뭐 약물이나 물리치료 같은 기본적인 치료를 하고요. 통증이 좀 지속된다거나 아까 같이 방사통 같은 다리 쪽으로 만약 통증이 조금 더 악화된다면 그때는 MRI 같은 정밀 검사라든지 아니면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방사통이 뭐죠? 허리 통증하고 어떤 게 다른 걸까요? 우리가 이제 신경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잖아요. 네. 근데 허리에서 디스크가 만약에 터져서 흘러나간다면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 허리 아래로 내려가는 그 신경을 누름으로써 다리가 저리거나 먹먹한 증상들을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크 관련해서는 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또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들한테도 병원에 오시면 통증 위치가 어딘지 단순 허리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엉치나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지에 따라서 주로 다리까지 내려갈 정도면은 단순 근육통보다는 신경이 눌림으로 생기는 디스크 증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치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 요새 환자분들 보면은 근처 병원에서 허리 주사를 많이 맞고 오시는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또 스테로이드가 섞여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간단하게 이제 외래 베이스로 할 수 있는 뭐 주사 치료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주사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급성적인 통증인 경우에는 뭐 약이나 물리치료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통증이 조금 오래되거나 아니면 아까 같은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는 MRI를 찍어서 그래도 정확한 디스크 위치, 디스크 있는 점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 또 통증이 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경과관찰을 하면서 약물이나 물리치료가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 신경이 눌리는 그 염증이나 부종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뭐 계속 여러 번 맞는 건 아니고요. 일단 한 번 맞고 염증이나 부종만 줄여도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3회, 5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단 맞고 좋아지면 그 다음에 약물이나 물리치료도 좀 더 경과관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리 저림이나 허리 통증도 주사 치료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있죠.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새 또 유행하는 게 이제 경피적 경막외 신경 차단술인가요? 예.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뭐 쉽게 말하면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고요. 꼬리뼈 쪽으로 통해 가지고 얇은 관을 통해서 신경까지 올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보면 신경이 줄기가 있고 옆으로 나가는 가지가 있는데 보통 신경 차단술이라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가지인 그 쪽에다가 약물 넣는 거고요. 안쪽에다 넣어서 효과를 보기 쉽지 않으니까 가운데 신경 줄기에다 넣어가지고 좀 더 약도 많이 퍼지고 염증이나 그런 부종들을 쉽게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국소 마취만 잠깐 하고요. 저희가 특수 영상을 보면서 특히 환자하고 물어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통증이 많이 심하진 않고요. 또 시술 시간도 한 20분 정도 보시면 되고 신경 차단술보다도 조금 효과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늘로 찌르면은 이제 가지 쪽에다가 놓는 거고 이 신경 차단술이라는 거는 이제 줄기에다가 직접 주사를 쏜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가운데에다 넣어서 조금 더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것으로서 효과는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디스크라는 게 관절, 연골이기 때문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쓰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자세를 하느냐, 아니면 운동을 꾸준히 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고 또 디스크 퇴행성마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부분이 더 많을 것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과체중 맞나요? 그렇죠. 체중이 많이 나가면 이제 무릎 관절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지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체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직업 예. 운전을 많이 한다거나 그쵸. 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흡연은 어떤가요? 결국에는 이런 혈액순환 좀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이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근육 회복 속도를 좀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다가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젊은 분들 디스크 터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진짜 기침하다가도 디스크 터져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원래 있던 디스크가 기침하면서 복압이 높아지는데 그것만으로도 그 압력이 주어지면서 터지는 경우도 진짜 드물게 있습니다. 차 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목이 아프다, 허리 아프다 이렇게 많이 오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MR을 찍어보면 디스크가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고 좀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분들은 이게 차 사고 나면서 터진 디스크가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 예, 그게 가장 좀 애매한 부분이긴 네,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디스크라는 게 아까 말한 태양성 변화라고 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갑자기 한 번의 충격으로 갑자기 그게 태양성 변화가 와서 디스크가 밀려나는 경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없는 디스크가 갑자기 생길 수는 없지만 있는 디스크 상태에서 그 충격이 주어지면 드물게 디스크가 조금 악화가 되면서 그게 신경을 건들면서 팔이나 다리 저림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적으로 아니다, 맞다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사고로 인한 그 충격 때문에도 디스크 영향은 약간은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충격이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예. 아주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각 사람의 허리 상태라든지 아니면 빈도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하면서 만약에 통증이 없다 하면은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만약에 했는데 통증이 많이 악화된다 싶으면 그때는 바로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급성 통증일 때는 일단 무조건 쉬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신경이 눌려가지고 염증이 심할 때는 그때는 무리하지 말고 무조건 쉬는 게 낫고 대신 24시간, 48시간 지났는데 통증이 조금 좋아진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움직이면서 하는 게 오히려 근육 회복 속도라든지 염증을 줄이는 게 더 낫고요. 오래 누워 있을수록 더 근육 경직이 더 있다거나 아니면 염증 회복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누워 있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 뒤쪽으로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쓰면서 눌리게 되면은 그 가운데 그 수액이 튀어나오면서 뒤에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허리에 눌리는 신경이 다리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눌리게 되면은 염증이 내는 부종으로 인해서 다리로 내려가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저리다, 땡긴다, 아니면 먹먹하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리가 저리면 디스크 확률이 높은 겁니까? 100%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80% 되지 않나. 일반적으로 통증이면 보통 허리 쪽은 근육통일 텐데 보통 환자들한테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통증의 느낌이 내는 게 어떠냐. 보통 일반적인 근육통 같은 경우는 3-4일 쉬다가 좋아지면 안 오게 되는데 약간의 그 다리 저림 느낌, 땡긴다 그런 느낌이 좀 뭔가 일반 근육통과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좋아지지 않아서 보통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MRI 찍어서 보다 보면은 그래도 한 80% 정도는 허리 디스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스크의 원인과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직 전체 내용의 절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2부에서 좀 더 꼼꼼히 다뤄보도록 하겠으니까 그럼 2부에서는 그럼 언제 수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아드리고 저희 병원의 최첨단 시술법 아니면 허리를 살리는 운동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